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주당 혁신위가 결국 어제 3차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활동 마무리했고요. 관련해서 혁신위원이신 이해식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혁신위 생각보다 활동을 빨리 종료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동안 이제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기대도 많이 받았고, 당 내에서도 당원들로부터 기대가 많았습니다만은, 우리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런 몇 가지 설화와 그리고 또 가족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혁신 동력이 조금 이제 손상이 되는 바람에, 또 이렇게 지금 시기적으로 좀 일찍 마무리를 하게 됐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안타깝고, 그렇지만 사실 그 전투를 치러내듯이 굉장히 그 짧은 기간 내에, 아주 밀도 있는 회의를 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논의를 했고, 그래서 짧게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혁신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 혁신안 자체는, 상당히 우리 당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그런 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될 안이다. 근데 이제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당내 비명계 쪽은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실행은 될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혁신위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만 당이 어떻게 수용할지는 또 당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전폭적으로 다 받을 수도 있겠고, 또는 조금 수정해서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만일 수용이 불가능하다 하면 그것에 대한 자세한 이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이제 그런 절차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이걸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또 수용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논란이 될 것 같은 게 대의원 투표 배제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대의원이 권리당원과 똑같이 1인 1표를 갖고 대의원은 권리당원들이 뽑는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다. 그래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다. 예. 네, 대의원이 한 16,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16,000명의 대의원들이 권리당원 숫자와 비교했을 때, 보통 한 1에서 1대 한 60 정도, 그 가중치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 선진적인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봤던 거고, 그래서 어느 나라 대의원 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의원의 그런 높은 가중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1인 1표제로 정리를 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사실 당원들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봉투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예. 그리고 돈봉투 사건이 일어나면서 민주당에서 혁신위를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도덕성을 다시 세워야 된다. 어떤 윤리적인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렇게 높은 가중치를 지니고 있는 대의원 제도를 존속하는 한 이런 돈봉투 유인과 같은 그런 형태의 어떤 부패 문제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어렵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대의원의 가중치를 없애는, 그러니까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이행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반대하는 의원들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지금 제도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이제 당 대표나 최고위원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은 예. 어떤 면에서는 이제 대의원들을 통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한다든가 또 표를 관리하기가 쉬운 그런 측면이 또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이 권리당원이 주로 이제 서울 수도권과 호남에 집중돼 있고 영남 쪽은 이제 숫자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숫자가 적죠. 예. 그래서 이 전국 정당화를 기하려면은 영남이나 이런 강원도라든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취약 지역에 있는 대의원들에게 좀 가중치를 둬야 된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의원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주장을 좀 해왔던 건데요. 예.
근데 사실상 지금 현재 그 대구 경북 지역, 특히 이제 농촌 지역의 지역위원회도 권리당원 숫자가 거의 이제 1,000명에 육박하고 또 어떤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1,000명을 넘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제를 꼭 유지하는 것만이 이런 어떤 전국 정당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예. 그래서 이제 혁신위는 그동안 당원들도 수차례 만났고 또 당 내외 인사들을 이제 만나고 간담회를 많이 했고요. 전국 손해 간담회 같은 것들을 했고. 예. 그리고 혁신 제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았는데 약 1,800여 건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56% 정도의 그 안건이 이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혹은 대의원제 폐지 이런 걸 주장했기 때문에 예. 사실 혁신위로서는 이런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도저히 미룰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거고 예. 또 사실 근본적으로 이런 돈봉투 사건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요인 같은 것을 이번에 완전히 없애야 된다 이런 판단 하에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것이죠. 근데 빠져 있는 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랄지 돈봉투 말씀하셨습니다만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불체포 특권 폐지와 관련된 거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걸로 그냥 가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혁신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제 당에서 어떻든 뭐 수용 의사를 밝혔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에서 수용 의사를 밝힌 정도로 일단 그 혁신위도 더 이상 문제 제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들은 다 수용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천 페널티 강화, 다선 의원 용퇴 결단 이것도 뭐 박지원, 정동영 이런 분들이 큰 정치를 했었던 분들이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우선 뭐 다선 중진 의원 자발적인 용퇴 예. 그리고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올드보이 예. 이 이제 뭐 귀환을 반대하는 이제 불출마 요구죠. 이제 그것은 이 당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좀 안 그래도 노쇠해 있는 상황에서 예.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이 조금 이제 노쇠했다, 늙었다, 예.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다시 재출마를 한다든지, 또는 뭐 당 내에서 조금 물러나도 이제 괜찮을 뿐인데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재출마를 한다든지 하면 이게 뭐 혁신위를 가동하고 움직인 마당에 이 당의 면모를 일신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좀 퇴색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 끝에 이런 안을 내게 된 건데 어떤 의원을 탁 집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예. 사실 좀 두루뭉술하게 주상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 이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주상적으로 표현했다 하더라도 우리 당 내에서는 어떤 얘기인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얘기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당수의 국민들도 아마 아실 거라고 보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예. 그러나 당이 정말 그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리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정 정도의 실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공천과 관련해서 이 현역 의원들에게 특히 다선 중진 의원들에게 페널티를 주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은 사실 이제 다선일수록 예를 들면 이제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어서 꼭 다선한테만 페널티를 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예를 들면 최하위 이제 10%에 속하는 의원들에게 40%의 감산을 하는 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이제 컷오프나 다름이 없는 거여서 당 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감산 폭을 둘러싸고는 일정 정도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예. 혁신위원들이 대부분 그 외부 인사들이고 예. 또 거의 대부분 교수 출신들이어서 예. 최고의 혁신은 사실은 물갈이다. 인적인 쇄신이다. 이렇게 봤던 거고 예. 그런 면에서 그분들은 사실 컷오프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위 10% 정도는 이제 컷오프를 하자. 감점이 아니고.
네, 아예 네. 공천 배제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예. 공천 배제를 주장하게 되면은 그것이 당에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통과되기 어려운 아닐 뿐더러 예. 지금과 같이 친명 비명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당내 균열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비명계의 어떤 공천 학살을 위한 설계 아니냐. 이런 비판을 또 받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했던 정책 공격에 의해서 왜곡돼 버리는 거죠. 이런 제도 개선의 취지가.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해서 감사안으로 정리된 것이고요. 이 감사안은 뭐 그대로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에게 20% 감산하는 안은 어떤 면에서는 현역 의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안이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안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폭 수정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어요. 방금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백현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북 성공 관련해서 구속될 확률이 거의 높다. 만약에 그 시나리오라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면 혁신안에 혁신위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원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안입니다. 이번 백현동 건 검찰이 행하는 민주당 공격을 위한 하나의 정치적 퍼포먼스이고요. 저도 단체장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건으로 뭐 이렇게 구속을 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 이해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뉴스는 십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8시